1번 문제인데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43215로 출력되도록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코드를 보기에서 골라 작성하시오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 코드가 나오고요. 그 옆에 보기가 있어요. 이 보기에서 이제 골라서 작성하는 거고, 결과는 43215로 되어 있네요. 자, 메인 함수부터 시작인데, 메인 함수에 보면, 자, 1차형 배열이 있고, 여기에는 5칸짜리로 해서 5, 4, 3, 2,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5칸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맨 앞자리부터는 n에 0, n에 1, n에 2, 3, 4 이렇게 해서 총 5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int i 했고요. 이 i는 이제 포문에서 반복하기 위해서 인덱스 변수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포문에서 i는 0부터 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에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이 %d는 십진수 정수를 화면에 출력한다는 뜻이고, 그 밑에 이제 밑줄이 나온 거예요. 이 밑줄에다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일단 먼저 출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4입니다. 4가 제일 처음에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2, 1. 그 다음에 5가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보기를 봤을 때 일단 n이라는 배열 안에 뭔가 값이 들어가야겠죠? 네네. 그리고 포문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i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4가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만 적게 되면 마지막에 오류가 나겠죠? 네네. 제일 마지막에 5를 출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퍼센트 연산입니다. 네, 퍼센트, 이 나머지 연산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네. 나머지 연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나누는 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해당 값에 나머지 연산을 하고 5를 나누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느냐. 자, 첫 번째 값을 보면은 지금 i가 0이죠. 그래서 0 플러스 1은 1이 되고요. 네. 1% 연산 5를 하게 되면 값이 뭐가 되나요? 1이죠. 그렇습니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1 자체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도했던 값인 n의 첫 번째 배열의 값 4가 출력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i가 1일 경우에는 2에서 5를 나누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가 출력이 됩니다. 네. n의 두 번째 값인 3이 3이 나오죠. 출력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순서대로 4, 3, 2, 1까지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i가 4일 경우를 보게 되면은 4 플러스 1은 5가 되고요. 5% 연산 5를 하게 되면 0이죠. 그렇습니다. 나눠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n의 0번째 값인 5가 가장 마지막에 출력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 보기에서 힌트를 다 줬습니다. 여기에 퍼센트 연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게 되면은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n에 대괄호 열고 소괄호 i 플러스 1 소괄호 닫고 %5 하고 대괄호 닫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스위치 케이스문이잖아요. 스위치문은 이렇게 스위치, 여기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케이스,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적합한 케이스문을 실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에 일치하는 케이스문이 없으면 이제 디폴트를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오는데 브레이크가 없을 때는 다음 케이스문을 실행시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걸 알고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샵 include에서 이제 시언어 지금 그 헤더 파일 include 한 거고요. 그리고 void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int n 한 다음에 배열을 선언했어요. 배열의 사이즈 몇이죠? 3개죠. 네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73, 95, 82를 하나씩 이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메모리 안에 방이 잡히고 그 방 안에 73, 95, 82가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int i sum 했고요. 이 i는 보통 이제 포문에서 인덱스 변수로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sum은
어떤 값을 다 더한 결과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뭐 i하고 썸도 그려놓을까요? 네네. 이게 i라고 하고요. 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밑에 포문이 나와요.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먼저 i는 0이라고 했네요. 네. 그래서 i에는 0값이 들어오고요. 초이값이죠. 네. 그리고 i가 3보다 작으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지금 i가 0이라고 했으니까 3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서 참값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sum 플러스 equal ni 이걸 실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ni인데 i는 지금 0이니까 n의 0이에요. 그러면 n의 0은 지금 몇이죠? 73인 거죠. 네, 73이고요. 그리고 sum은 위에서 몇이었죠? 0이었습니다. 네, 0이에요. 그러면 0하고 73을 더한 값을 다시 sum에다 넣는 거거든요. 네, 73입니다. 네, 그래서 73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문이 끝났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 플러스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i는요? i는 1이 증가된 거죠.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건으로 넘어와서 1이 3보다 작냐? 네, 맞습니다. 네, 참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이 되겠네요. 그러면 n의 1, 이건 몇이죠? 95가 됩니다. 네, 95가 되고요. 그리고 sum 플러스 equal 95니까 지금 sum은 73이었어요. 아우, 갑자기 어려워졌네요. 네. 갑자기 계산기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73과 95를 더하면 168이 됩니다. 네, 168이 되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네네. 벌써부터 어려운데 다음은 또 걱정되네요. 이게 산수가 어렵습니다, 산수가.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i는 이제 2가 됐고요. 자,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2가 3보다 작다. 네, 참이죠. 네,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왔고요. 우려했던 대로 이제 덧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n의 2가 되잖아요. 네, n의 2는 82입니다. 네. 자, 82와 168을 더하면 됩니다. 네. 몇이죠? 네, 250이 됩니다. 네, 25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계산한 결과가 sum 값이 250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을 만나는데 여기 조건이 나오죠? 네, 네, 지금 갑자기 또 산수를 또 해야 돼요. 네, 250을 30으로 나눕니다. 몇인가요? 한번 나눠보죠. 8인가요? 네, 8이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목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고 목만 네. 알면 되니까 이 여기가 8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스위치 8인 케이스를 찾으면 되잖아요. 네, 밑에 있죠? 케이스 8이죠. 네네. 그리고 8일 때? 네, B를 찍는 거죠. 네. 그래서 B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네. 이 뒤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밑을 다 실행해요. 네, 브레이크가 있으면 빠져나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7인데요. 케이스 7에서는 출력하는 메시지가 따로 없네요. 네, 여기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6으로 넘어오고요. 6에서 프린트 F C를 냈잖아요. 네, C를 출력하는 거죠. 네, C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디폴트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D까지 출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B, C, D를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네. 스위치 문을 끝났고 지금 메인 함수도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B, C, D가 되고요. B, C, D를 출력하는 C 코드였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예요. 다음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스택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스택은 리포 구조라서 나중에 들어간 녀석이 먼저 출력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 들어간다 그러면 1번이 맨 밑에 쌓이고요. 두 번째 2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위에 2번이 들어갑니다. 나갈 때는 2번이 먼저 나가고요. 1번이 나중에 나가는 그런 구조가 스택 구조입니다. 리포 구조죠. 네. 네. 이걸 유념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샵 include에서 이제 헤더 파일 이제 include 했고요. 네. 그리고 샵 define max size 10 했어요. 이거는 이제 max size라는 값이 이제 밑에서 쓸 건데 이 값은 숫자 10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로 나오네요. is int is what 그다음에 max underbar size 했어요. 이건 이제 배열인데 배열 사이즈를 int is what 10 이렇게 써도 되지만
위에서 맥스 사이즈라고 미리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맥스 사이즈를 문자로 써놓는 거죠. 네.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메모리니까 좀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네. 네, 배열은 0부터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이즈가 10이잖아요. 네. 0부터 시작하니까 9에 끝납니다. 네. 메모리상에 10개의 공간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int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지금 배열의 범위를 보시면 0번째부터 9번째까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10이라고 만약 하면은 이 케이스는 이 배열이 이제 꽉 차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밑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보시면 int is empty예요. 이 보시면 함수명을 지을 때 명명 규칙이라고 해요. 함수의 이름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 이름을 만들 때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도 좀 많이 써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동사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이걸 붙여서 함수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s empty라고 했잖아요. 즉 empty 비어있냐? 네.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is empty니까 이 스택이 현재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네. 이름을 is empty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의미 있게 만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만 봐도 바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면 리턴 1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배열에서는 0부터 시작하고 0보다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결국 스택이 현재 비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리턴 1이기 때문에 is empty가 1을 리턴했다. 이 뜻은 현재 비어 있다. 스택이 비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if문이 이제 실행이 안 되고 리턴 0을 실행하게 되는 케이스에는 이 스택이 현재 비어 있지 않다. 뭔가 들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full이에요. is full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택이 꽉 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명령 규칙으로 정확히 알 수 있네요. is empty, is full.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10이랑 같으면 리턴 1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은 스택은 9까지가 지금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인데 그거보다 넘어가는 10이라는 값이잖아요. 네. 즉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리턴 1, 즉 풀, 꽉 찼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if문이 실행이 안 됐다면 리턴 0이 실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꽉 차지 않았어 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nto가 나옵니다. into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요. 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스택이 꽉 찼는지 안 꽉 찼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값을 넣기 전에 먼저 꽉 찼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꽉 차 있으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f문이 나오고 포인트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프린트 풀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여기를 뜻해요. 더 이상 배열에 넣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풀이라는 거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9까지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is what,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포인트 num인데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써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써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플러스 플러스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값을 1 증가시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면 그 값을 1 증가시키면 0이 되는 거죠. 네네 0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 값은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what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0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로 전달받았던 num 값을 그 배열 인덱스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가 값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이었다고 한다면 10이라는 값을 is what의 0번째에다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into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다가 값을 넣는 함수가 되겠고요. 네. 네, 이제 넣는 걸 했으면 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빼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take 함수에서 담당합니다. into는 넣는 거고요. 네. take는 빼는 거. 네네. 그래서 뺄 때는 이제 스택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요. 근데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비어있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앞에 만들어놨던 isEmpty라는 함수를 활용할 수 있고요. 네. isEmpty라는 거는 비어있는 경우에는 1을 반환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반환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isEmpty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게 되면은 요리로 넘어오고요. 네. 1이 넘어와서 if 포인트 마이너스 1과 같냐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가정했다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참이 되잖아요. 네. 그럼 return 1이 되죠. 네. return 1이니까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 함수 값은 1이란 뜻이에요. 네. 1과 1이 같냐? 같잖아요. 네. 네, 그러면 empty를 출력하는 거죠. 즉, isEmpty가 1을 리턴했을 경우에는 1과 1이 같냐라는 문장과 같은 거예요. 네. 그게 곧 비어 있다는 뜻인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0이었어요. 그러면 이 if문이 실행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return 0이거든요. 그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걸 지우면 여기에 0이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네. 그러면 isEmpty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같지가 않고요. 네, 0과 1은 같지 않기 때문에 empty는 실행되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return문이 실행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take에서 isEmpty에서 비어있냐 체크를 했고 비어있음이 만약 참일 경우에는 empty, 비어있다라는 걸 문장을 출력을 하고요. 네. 이게 1일 경우 비어 있다는 뜻이죠. 네네, 비어 있음. 그리고 0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비어 있지 않음. 그래서 isEmpty는 비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return is what point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네. 이 문장을 풀어 써보면 is what 포인트 이런 문장 하나와 포인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문장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내용하고 좀 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포인트 값이 0이었다라고 치면 그러면 is what의 0번째 즉 여기에 있었던 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포인트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값을 바꿔주는 거죠. 네. 비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로 넘어오게 됩니다. 메인 함수에 보시면 이제 스택에다가 값을 into는 어떤 함수였죠? 넣는 함수죠. 네네. 값을 넣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into 5라고 했으니까 5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into 2예요. 2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while문이 왔고요. 자, isEmpty 앞에 뭐였었죠 이게? isEmpty가 비어 있는 걸 체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네. 비어 있을 때는 1, 비어 있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느낌표가 붙었어요. 네. 느낌표는 부정을 뜻해요. 날씨죠. 네네. 그래서 isEmpty 비었냐가 참이면 반복을 하는 건데 부정이니까 비어있지 않으면 반복해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printf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 take를 했네요. 값을 하나 꺼냅니다. 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래서 2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into 4 했네요. 그러면 4를 집어넣겠죠? 네. 2는 빠졌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스택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nto 1이에요. 그러면 1을 집어넣죠. 네. 그러면 1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rintf take 했어요. 꺼내는 거예요. 네. 그럼 몇이죠? 1이죠. 네, 1이고요. 그 다음에 into 3. 그러면 3을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3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take 꺼내요. 네. 그러면 3이 꺼내지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take 했죠. 4가 꺼내지는 거죠. 그 다음에 into 6 했어요. 5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take 6이 꺼내지고요. 그 다음에 take 또 했어요. 5가 꺼내집니다. 네, 5까지 꺼낸 다음에 반복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갔어요. is empty 비어있지 않으면 반복인데 지금 비었잖아요. 네, 비어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while문은 빠져나와서 끝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됩니다. 답은 2, 1, 3, 4, 6, 5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처리 조건에 맞는 쿼리문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속성에는 학번, 이름, 학년, 과목, 연락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맞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 같은 경우에 이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int이고요. 정수형 타입이죠. 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바차 타입을 씁니다. 넉넉하게 20 정도 사이즈를 줬네요. 네. 학년은 당연히 숫자로 1, 2, 3학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int형을 썼고요. 정수형 타입. 네, 그리고 과목은 문자열, 그래서 바차 20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숫자 형태이긴 하지만 그 숫자가 단순히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이런 게 들어가죠. 네, 맞아요.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로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이제 학번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처리 조건을 보시면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9830287이네요. 98학번이신가 봐요. 네. 상당히 고학번이 왔네요. 이 정도면 교수님 아닌가요? 교수님이죠. 네네. 조교 정도는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름이 한국산, 그 다음에 학년이 3학년이고요. 과목이 동영학 개론, 그 다음에 연락처가 050,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했네요. 네. 자, 입력하려면 DML 중에서 뭘 써야 되나요? 인설트 문이죠. 네, 인서트 문이에요. DML 생각나시죠? 세인 없대. 내 친구 세인이가 집에 없대. 우리가 그 인강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세인 없대.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세인 없대 중에서 인설트 문입니다. 그래서 인서트 문 같은 경우는 구문이 있잖아요. 네. 인설트 다음에 into가 반드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리고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values가 오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붙여주시면 좋고요. 네. 명령문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용 부호가 필요한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시험 볼 때 이렇게 문제에서 세미콜론에 대해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다 그럴 때는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먼저 insert into까지는 고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이블명인데요, 학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명을 쭉 써주시면 돼요. 학번, 이름, 학년, 과목. 네, 이렇게 학번, 이름, 학년, 과목, 연락처에 5개 속성을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values가 나옵니다. values까지 쓰신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데이터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학번이잖아요. 9830287이 들어오고요. 정수형 타입이죠. 네, 그 다음에 이름이에요. 한국산이고요. 이렇게 이름을 쓰실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네.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인용부호가 필요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몇 학년인가요? 3학년이죠. 네, 3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동영학 개론이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따옴표를 붙이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좁으니까 밑으로 쓸까요? 네. 다음은 이제 연락처예요. 다시 같은 게 들어가서 문자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다 넣었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네,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안 써도 돼요. 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insert int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values가 나온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구문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여기 보시는 속성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insert into 학생하고 바로 values하고 데이터를 쭉 써주셔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네. 답은 이거입니다. 네. 5번 문제인데요. C 프로그램에 홍길동, 김철수, 박영희 순서로 입력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샵 include에서 시언어 헤더 파일 include 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char n30 했어요. 지금 배열 n을 만드는데 사이즈를 30으로 한 거고요. 네. 여기 좀 그려놓을게요. 네. 이게 n이죠. 네. 이 n이라는 게 이제 30인데 이 용도는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그 문자열을 잠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har 포인터 한 다음에 수제비라고 했잖아요. 네, 수제비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리턴 타입은 char 포인터라는 타입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보시면 getS 하고 n 한 다음에 return n 하거든요. 이때 n이라는 거는 캐릭터 포인터라는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고 그거를 수제비라는 함수가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getS가 있어요. 네. getS를 getS하고 get차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getS하고 putS가 있는데요. getS는 문자열을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함수고요. putS는 문자열을 화면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get차와 put차가 있는데요. get차의 경우는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입니다. 네. 문자를 키보드로 입력받는 함수고요. put차는 문자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get차, putS와 put차를 좀 구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험에 getS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get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getS가 있고요. 지금 getS 한 다음에 n이라는 거를 넘겨줬어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보셨던 배열인데 이 배열로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어떤 값이 있을 텐데 문자열인 거죠. 이 문자열을 n30 이 배열에다가 잠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return n 했는데 return은 이제 이 n의 주소값을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캐릭터 포인터 p1은 수제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p1이라는 값이 있는데 p1에다가 수제비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일로 넘어왔죠. 네, 넘어왔고 그 다음에 getS 하니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는데 지금 처음에 받은 거는 뭘 받았죠? 홍길동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n이라는 곳에는
홍길동이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return n 했어요. 그러면 다시 n이 여기로 돌아오겠죠? 네. 돌아와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열의 주소값인데요. 이 주소값을 p1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n 주소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배열명은 배열의 주소값입니다. 중요하죠. 배열명은 배열의 주소값. 네. 그리고 지금 P1에는 n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그리고 캐릭터 포인터 P2 한 다음에요. 수제비 했어요. 다시 또 호출한 거예요. 네. 이거 지울게요. 여기서 이렇게 호출했고요. 호출한 다음에 다시 또 getS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 게 뭐죠? 김철수입니다. 네, 김철수인데요. 이때 다시 호출하게 되면 이 변수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금 전역 변수에다 갖다 값을 넣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에다 덮어 쓰게 돼요. 네. 그러면 김철수가 되죠. 김철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eturn n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return이 넘어오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return 값이 p2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2가 있으면 p2에 n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또 수제비가 호출됐죠? 네. 수제비도 얘 지우고요. 이렇게 간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또 getS가 호출됐고요. 이번엔 누군가요? 박영희입니다. 네, 박영희입니다. 박영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덮어 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return n 하니까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p3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p1, p2, p3를 지금 출력을 하죠. 네. 이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라는 포맷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1을 출력하는데요. 지금 p1은 주소값이 n이었죠? 네. 이 n은 박영희죠. 네. 박영희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영희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이 기호는 줄바꿈 기호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고요. 네. 한 칸 내려갑니다. 네. 그 다음에 P2를 봅니다. P2에는 지금 N이죠? 네. 이 N은 지금 박영희입니다. 네, 박영희예요. 홍길동, 김철수가 나올 것 같지만 박영희가 나옵니다. 네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네. 카페에서 시끄러웠습니다. 박영희. 네. 실제 아마 누군가는 0이었을 것 같은데 찔렸겠네요. 네. 그 다음 P3인데요. P3도 지금 보시면 N이 있죠? 네. 이 N은 박영희입니다. 네. 그래서 박영희를 3번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기호는 지금 이제 보기 좋게 안 헷갈리라고 쓴 거고 실제로는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박영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6번 문제인데요. 전체 조건식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 포인트 내에 각 개별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 그리고 거짓의 결과가 되도록 수행하는 테스트 커버리지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네. 답은 조건 커버리지죠. 네, 인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문이 있다고 하면 조건 커버리지는 이거는 전체 조건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이 개별 조건식이잖아요. 네, 이 개별 조건식이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 나올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는 그런 테스트 커버리지입니다. x가 1보다 크다는 이 부분이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부분도 역시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 나올 수 있도록 테스트 커버리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T, FF 또는 TF, FT 이렇게 구성이 돼도 돼요. 그렇죠. 네, 이게 A라고 그러면 A도 참거짓 한 번 되고요. B도 참거짓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참거짓이 나오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면 됩니다.
네, 그게 조건 커버리지인 거죠. 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결정 포인트 내 각 개별 조건식이 한 번은 참, T, 한 번은 거짓이 되도록 테스트 커버리지를 구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건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다 그렇게 참, 거짓이 나오도록 테스트 커버리지를 그렇게 짜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게 조건 커버리지입니다. 그리고 구문 커버리지는 각 구문을 한 번씩 다 수행해 보면 돼요. 그리고 결정 커버리지는 조건 커버리지하고는 다르게 요 전체 조건식이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 되게 그렇게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요 전체 조건식도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 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는 게 결정 커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 커버리지와 조건 커버리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조건식도 참거짓, 개별 조건식도 참거짓이 되도록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조건 결정 커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다중 조건 커버리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기본 경로, 제어 흐름, 데이터 흐름, 루프 테스트는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조건 커버리지였고요. 구문, 결정, 조건 결정, 조건 커버리지가 예시를 통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조건 커버리지였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잔돈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A는 1000원 개수, B는 500원 개수, C는 100원 개수, D는 10원 개수이다. 밑줄 친 A, B, C, D에 들어갈 코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드가 있는데 잔돈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M 값은 4620원. 그래서 4620원을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로 나눠주는 거죠. 일단 코드를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4620원이 있는데 이거를 1000원짜리로 나누면 1000원짜리가 몇 장 필요한가요? 4장입니다. 네, 4장이잖아요. 그러면 4000원하고 나머지는 620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620원을 다시 또 500원으로 나눠줘야 이제 500원짜리가 몇 개가 필요한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몇 개인가요? 하나죠. 네. 그리고 120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100원짜리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100원짜리는 한 개가 필요하고 20원이 남고요. 20원은 10원으로 나누면 2개. 그래서 20에서 0 해서 끝나는 거죠. 이걸 코드로 변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지금 A, B, C, D 변수 선언했고요. A에는 1번, B에는 2번, C에는 3번, D에는 4번 이렇게 했고 지금 조건에는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 결과에 보시면 지금 제가 손으로 푼 것처럼 10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10원짜리 2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먼저 A는 여기 있죠. 네, 1000원이 몇 개인지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은 지금 4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대상값이 되는 M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M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4620이니까 이게 정수 4가 되겠죠.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B를 볼까요? B의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1000을 나눠줬죠. 네, 1000을 나눠줬기 때문에 500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M을 이미 100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값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값을 500원으로 또 나눠야겠죠. 네, 이 값이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곧 120원이 될 텐데요. 네, 그 다음 C를 볼게요. C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나눠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100원으로 나눠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1000원으로 이거를 나눠주를 구했지만 뒤에서는 500으로 나눠줘야만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 9, 45 해서 120원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딱 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100을 나눠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0원 단위까지 왔습니다. D 값에는 100원으로 나눠주는 거죠. 네. 100으로 100원으로 나눈 나머지. 네네. 그래서 이 값이 곧 20원이 되는데 이거를 1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10원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보면은 A의 값은
4개가 되고요. B의 값은 1이 되겠죠. 네. 1개. 그리고 C의 값도 1개. 네. 마지막으로 D의 값은 2개. 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썼던 A, B, C, D의 순서대로 빈칸에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잔돈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요,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의 예시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 그리디라는 게 이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탐욕법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제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화폐의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 수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리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8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문을 읽어볼게요. 부정 조작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위변조를 감지하여 이상이 감지되면 프로그램을 오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구성 기술로는 해시 함수, 핑거프린트, 워터마크, 소프트웨어 원본 비교, 프로그램 체킹, 실행 코드 난독화 등이 있다. 네, 이 용어는 템퍼 프루핑이라는 용어죠. 네, 템퍼 프루핑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정 조작을 검출해서 부정 조작이 딱 걸렸을 때는 오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이제 템퍼 프루핑이라고 하고요. 템퍼 프루핑에 대한 주요 기술들이 있어요. 생성 기술이 있고 외부 방어 기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심어놔요. 부정 조작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심어놔요. 이게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팅이라는 기술이에요. 핑거프린팅이라는 기술로 표시를 심어 놓고 부정 조작을 해서 자기 맘대로 복제해서 쓰면은 요걸 보고서 이게 맘대로 복제해서 쓴 거다 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물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을 때 실행 EXE를 오류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템퍼 프루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는 우리가 잘 아시죠? 밑에 이제 흐릿하게 뭐 수제비 이렇게 이제 글자 같은 걸 새겨놓는 걸 워터마크라고 하고, 핑거프린팅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 정보를 이 안에다 이렇게 삽입해 놓는 거예요. 수제비, 카페 뭐 이런 표시들을 숨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 함수, 이런 함수들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난독화 같은 기술로 이 소프트웨어를 아예 실행시키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템퍼 프루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템퍼 프루핑이었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선택 정렬 코드이다. 밑줄에 알맞은 코드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보시면 이제 씌워놓은 코드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11, 12, 22, 25, 64. 뭔가 정렬의 느낌이 막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배열이 하나 있네요. 이걸 지금 배열을 정렬을 해서 결과를 출력한 게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드에 ARR이 있는데 이 1차원 배열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 5칸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값을 씁니다. 64, 25, 25, 12, 22, 11. 네. 그리고 이제 헷갈리니까 인덱스는 좀 써줄게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그래서 이 배열이 지금 ARR인데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밑에 보면 int n에서 size of ARR, size of ARR의 0번째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size of를 하면은 이 배열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size of ARR 하면 배열의 길이가 몇이 나오냐면요. 이게 지금 몇 개가 들어있죠? 5개죠? 네, 5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수, 인티저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네, 4바이트니까 이제 20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누기 한 다음에 ARR의 0으로 나눴어요. 지금 ARR의 0이 한 칸인데 이 한 칸은 사이즈가 4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나누고 하면은 5가 나오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변수들이 쭉 나오는데요. int i는 0, j, tmp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수를 좀 더 써주면 i, j, tmp라고 했고 지금 i 값에는
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두와일 구문이 나와요. 두가 한번 또 나오네요. 두두. 네네, 두두 했고, 그러면 당연히 YY. YY.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와일의 특징이 뭐가 있죠?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J는 I 플러스 1이라고 했고, I 값은 0이에요. 그럼 J는 몇이에요? 1이죠. 네,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와일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장이 바로 또 실행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if문이 나왔어요. 정렬할 때 if문 나오면 주로 앞에 있는 값이랑 뒤에 있는 값이랑 비교한 다음에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크면 그 위치를 바꾸죠. 그렇죠. 네, 보통 정렬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RR의 I인데 지금 I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ARR의 J인데 J는 1이었어요. 예상대로네요.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보고 이제 크기 비교를 하겠죠.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값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연산이라는 게. 네.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그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답은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RR의 0은 지금 64였고요. 그 다음에 ARR의 1은 25. 네, 그러면 64가 25보다 더 큰데 배열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얘 두 개를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64 입장에서는 지금 크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죠. 네네. 그러려면 지금 부등호 표시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값이 더 컸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연산을 하는 거죠. 이 값은 이제 수압 연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떼어다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A는 0, B는 1이라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값을 0, 1 이렇게 채워놨어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값을 교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환하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 상태에서 B는 0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께 덮어 써져요. 그래서 만약에 1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1이 남고요, 0은 없어져요. 그렇죠. 좀 쉽게 생각해보면은 철수와 영희가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의 의자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근데 바꿔주려고 할 때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의자를 하나 더 가져오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철수가 영희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영희는 새로 만들어 놓은 의자에다 앉으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표현해보면 이제 임시 변수라고 해서 TMP를 만들어 놓고요. 이 TMP에다가 지금, 자,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면서 할게요. 지금 A는 0이었고 B는 1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자, A 값을 일단 0을 여기다 넣어놔요. 이대로 복사를 해놓고요, 하나를. 그 상태에서 B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1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요.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A가 0이었던 게 1이 됐고 B가 1이었던 게 0이 됐어요. 이 연산을 하는 거를 이제 수압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는 지금 보시는 코드가 딱 그 형태예요. 그래서 TMP는 ARR의 i번째 값을 대입했잖아요. 이걸 한번 손으로 써가면서 해볼게요. TMP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다가 지금 ARR의 i값은 지금 몇이었죠? 네, 64죠. 네, 64였잖아요. 64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ARR의 J값을 ARR의 I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ARR의 J는 25. 네, 25를 ARR의 I에다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ARR의 J는 여기인데 이 25를 요 앞에 여기 I 값에다 넣는 거죠. 그럼 여기가 25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거를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 이 임시 변수 TMP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64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TMP에다 미리 넣어놨잖아요. 그럼 이 넣어놓은 값을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TMP를 ARR의 J에다가 넣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64. 4. 즉, 이런 코드가 보이시면 배열의 값을 두 개를 서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J++를 했으니까 J 값을 하나 증가시키네요. 그러면 J 값은 2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두 while이잖아요. while에서 조건문을 만나서 지금 J 값은 2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5였어요. 2가 5보다 작다. 참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반복문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I 값은 이제 지금 몇이었냐면 0이었어요. 그러면 ARR의 0이니까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RR의 J인데 J는 2잖아요. 그 다음 값 2잖아요.
몇이죠? 12입니다. 12예요. 그러면 25가 12보다 크다. 참이죠. 네, 참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수압. 네, 두 개를 서로 바꿔요. 그러면 이 25를 12와 서로 바꾸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 변수를 집어넣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사실 TMP는 임시로 쓰는 거라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5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12, 25.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제일 앞자리에다가 제일 작은 값을 찾아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선택 정렬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꿔서 넣고 그 다음 j++니까 j 값을 또 하나 증가시켜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되면 3이 5보다 작으니까 또 참이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앞에 했던 행동들을 또 반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11이 점점 앞으로 오겠죠. 제일 앞으로. 네. 12이 제일 앞으로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반복에서는 자, i 값이 1 증가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0번째가 제일 작은 값이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i 값, 그 다음 위치인 두 번째 자리가 그 다음으로 큰 값이 채워질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큰 값, 그 다음 큰 값, 그 다음 큰 값 해서 순차적으로 쭉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 결과처럼 11, 12, 22, 25, 64 순으로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포문을 돌려서 ARR의 i 값을 쭉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단순한 부등호 하나를 정답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택 정렬을 혹시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코드를 좀 차분히 따라가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한번 연습장에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논리적 설계, 구현,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나왔네요. 네. 두음이 좀 생각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보자마자 생각나죠? 네. 요게 논물. 요게 논물. 요게 논물. 요게가 놀았던 물. 뭐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게가 놀았다고요? 네. 네. 그래서 딱 보시면 요게 논물 하면 요, 개, 논물. 당연히 마지막이 구현이죠. 아, 그렇죠. 구 네. 하나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논물 9까지 하시면 바로 이제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다,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개, 라, 개념적 설계, 논, 가, 논리적 설계, 물, 물리적 설계 맞아. 그리고 구현, 나. 이렇게 딱 두음으로 요게 논물 9. 당연히 구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두음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21년도에 나왔었나요? 네, 21년 1회 시험에서 21년 1회 시험에 거의 동일하게 나온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셨으면 쉽게 풀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요구사항 분석이 있잖아요. 네. 요구사항 분석은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물어보고 요구사항을 받아서 요구사항 명세서로 작성하는 그런 단계예요. 네. 말 그대로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단계가 있는데요. 개념적 설계 단계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표현하는 단계죠. 네. 여기서 중요한 산출물이 나오는데요. 네. ERD라고 해서요. Entity Relation Diagram, ER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때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D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이 논리적 설계 단계입니다. 논리적 설계 단계는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가 설계가 되고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가 설계가 되고 정규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네. 중요한 건데요. 원부의 결단좀 아시잖아요. 네. 네,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의 중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요. 그리고 논리적 설계가 끝났으면 물리적 설계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리적 설계는 특정 DBMS의 특성 및 성능을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테이블 정의서 등의 명세서가 나오죠.
그리고 물리적 설계가 끝났으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구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구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게 논문 9. 이 두 문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특징들, 논리적 설계에서는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ERD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들까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